아 네 안녕하세요. 이렇게 네요. 인터뷰해 주신다고 시간 내 주셔서 정말 네. 감사합니다. 네 간단하게 저희 자기소개 한번 예예 말씀해 주십시오. 네 제가 얼굴이 쪼끔 나오게 이해해 주세요. 제가 좀 이렇게 막 유명인 인사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막말을 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쪼끔 아니 조심하려고. 막말하시면 안 됩니다. 막말은 아니고 그냥 네 허심탄회하게 있는 말. 예 그냥 예쁘지 진심을 않은 담아서 말. 모든 걸 말씀해 주시면 네. 그래서 여기 쪼끔 가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어 그러면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네. 부탁드리 저는 지금 한 유학맘 생활을 한 7년 차 하고 있는 중이고요. 벌써 7년 됐네요. 저희 아이가 한 첫째 둘째 두 명 있어요. 그래 갖고 첫째, 둘째가 인제 각각 2 학년 킨더 때 인제 와서 지금 인제 첫째가 세컨더리 다니게 됐어요. 네 오래 했죠. 꽤 진짜 오래 네. 원래는 유학을 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이 아니고 3년 채우고 한국 인제 국제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게 있다 보면 못 돌아가요. 그래 갖고 애들이 "자기는 여기 있겠다." 이래서 지금 뭐 한 4년 정도는 유학맘으로 있었고 지금 3년 차 워크 퍼밋으로 일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무상교육 받고 있어요. 유학맘으로 오셨다가 인제 또 워크퍼밋 네. 그럼 LMI로 받으신 건가요? 그게? 네네. LMIA로 를 받았고요. 통해서 워크퍼밋 네.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와 저같이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뭐 솔직히 여기 캐나다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갖고 저는 지금도 충분히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근데 애들이 워낙 있고 싶어 하니까 근데 유학비가 좀 만만치 않잖아요. 그래서 네. 네. 그냥 일을 하면 애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저처럼 다 클 때까지 무상 교육 받고 그리고 크면 이제 미련 없이 한국으로 가시는 분 많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큰 혜택을 받고 계시네요. 그냥 워크퍼밋을. 이렇게라도 해야 뭐 네. 어차피 애들은 이제 미스를 네. 자제분이 두 분이라고 하셨나요? 네. 두 명이니까 더 부담이 장난이 아니고 꼭 일을 해야 합니다. 네. 그럼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7 년째 유학 네. 방으로 하시는데 네. 와 이게 캐나다는 좀 한국이랑 다른 게 라이드도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. 장난이 아니에요. 근데 하루 진짜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? 이게 좀 약간 한국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. 저희 아이들 유치원 때도 혼자 잘 다녔는데 여기 와 갖고는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막 다녀야 돼요. 근데 그것도 저 아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다니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건 진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. 그래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갖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라이드를 했고 지금 인제 애가 세컨더리 가고 나서는 할 게 없어요. 대신 걔가 알아서 인제 다니니까 초등학교 때만 쪼끔 고생하시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생각보다는 편안해져요, 애들이 크면서 오히려.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 이제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막 학원 라이드로 막 바쁘잖아요. 근데 여기는 세컨더리 들어가니까 애들이 할 게 더 없어요. 그래 갖고 초등학교 때만 엄청 바쁘고 지금은 쪼끔 안 바쁘고 나중에 인제 또 대학교 준비할 때 좀 바쁘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아직은 인제 모르겠어요. 이제 대학교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? 예. 그냥 애들은 못 돌아가죠 인제. 그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애들하고 애들 클 때까지만 함께 하고 이제 크면 애들은 알아서 있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요. 그래서 워크 그죠. 그 퍼밋만 예. 성인이니까 혼자 예. 있을 수 있으니까. 네 예. 그렇죠. 워크 퍼밋만 받아서 저처럼 인제 애들 무상으로 교육시키다가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음. 저희도 궁금한 게 약간 네. 조기 유학이나 뭐 자녀 유학 준비하시다 보면 네.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거 많이 찾아보시잖아요. 네. 거기서 얻는 정보들도 당연히 비슷할 거고 네 네. 똑같이 말씀들을 다 하시니까. 음. 저희가 궁금한 건 찐으로 이렇게 직접 오셨는데 오늘 할 와서 말씀 경험해 보니 또 이런 부분은 더 필요하고 또 다른 부분이 예 있고 이런 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입장에서. 진짜 할 말 많거든요 제가 진짜. 예 그래서 7 년이시면 되게 이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으신데 고수죠 지금. 네.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저는. 그냥 '유학을 가야겠다.' 그러니까 한국에 인제 애들이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거예요. 들어가자마자 뭔가 그 사교육도 시작을 해야 되고 너무 이렇게 죄송한데 막 그러면 처음 오실 네. 때 유학원 통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유학원 통해서 왔어요. 유학원 통해서 유학원 왔는데 한국에서 네. 네 앞에 쪼끔 다니다 왔어요 첫째는.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초등학교 1 학년인데 뭔가 이게 저 초등학교 때랑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'아 이렇게는 좀 힘들겠다.' 해 갖고 캐나다 유학을 생각해서 왔는데
진짜 제가 조사를 많이 못 했어요. 그래 갖고 그 검색해서 제일 큰 유학원하고 연락을 해서 왔는데 진짜 제가 순진했죠. 너무 뭘 몰랐던 것 같아요. 저는 인제 그래서 처음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. 그래서 그때 공부를 많이 해 갖고 나중에 인제 있다 보면은 유학맘들 또 만나거든요. 그분들도 저처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. 그래 갖고 아. 알려주고 이랬는데 그래도 늦은 거죠. 오기 전에 알고 왔어야 되는데 와서 아는 건 좀 늦은 거가 많았고 준비가 없으면 진짜 확실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. 저는 진짜 많이 힘들었고.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유학원 너무 믿지 마세요. 그러니까 뭐 유학원을 다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유학원이 많잖아요. 진짜 많은데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.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분이 아는 게 우리 애랑 안 맞을 수 있고 저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조사 안 하고 그냥 '유학원이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. 이런가 보다.' 하고 오면 완전 달라요, 제가 생각했던 거랑. 그래서 미리 조사를 하고 인제 왔었으면은 '아 이런 건 좀 내가 고생을 안 했겠다.' 이런 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런 정보도 좀 네.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? 어떤 게 힘들었냐고요? 네. 인제 하나씩 그러니까 뭐 예를 있으시면 들어서 예예. 그러니까 막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좀 힘들었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유학원 분들은 당연한 게 있어요. 그냥 '아 이분들은 알겠지.' 이러고 우리는 인제 뭐 아는지 모르는지는 좀 모르시는 거죠. 제가 완전 바닥에 정보가 0 이었는데 그냥 어느 정도 조사하고 온 사람인 줄 아시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냥 '그건가 보다.' 하고 왔어요. 예를 들어 저 도시락 싸는 것도 몰랐어요 캐나다에서. 아 와서 너무 고생했어요. 도시락을 싸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무상급식이잖아요. 그쵸, 그쵸. 너무 그것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뭐 리세스 같은 것도 간식을 뭐 싸 가라는데 그런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아주 기본이었어요. 근데 그걸 차근차근 알려주는 데는 없어요. 그니까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면 조사를 많이 하시고 많이 알아야 이 유학원, 저 유학원, 이 유학원이 하는 얘기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는데 그게 좀 없으면 고생을 저처럼 하시는 거죠. 미리 어 좀 하나만 믿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조사해 보시라고. 부모님들도 좀 더 많이 알고 예. 조사도 하시고 해야 된다. 네. "미리 좀 조사를 하시라." 그렇게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라. 근데 그런 조사를 그러면 또 유학원 말고는 어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유학원 말고 직접 할 수도 있어요. 네. 저는 실은 제가 여기 와서 익숙해지면서 제 동생네도 제가 직접 해서 오게 했고 왜냐면 그냥 거기 써 있는 대로 결국엔 예. 현지에서 경험하신 분한테 듣는 방법밖에 없는 네. 거네요. 약간 혼자 이렇게 하다 아 보면 할 수 있어요. 써 있는 대로 이렇게 서류 내면 되거든요. 근데 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집 구하는 게 쪼끔 힘들긴 해요. 그래서 필요는 하긴 한 것 같아요. 어쨌든 현지에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도움을 받는 건 맞는데 받아도 돼요. 저는 유학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어느 유학원이 맞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유학원에서 아는 게 다가 아니니까 정보를 미리 많이 조사를 하시라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처음 그렇게 오셨을 때 인제 우여곡절도 많으시고 한데 학교 선택은 또 유학원에서 해 군데로 가신 건가요?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이제 뭐 교육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는 데는 이제 지망을 써요. 1 지망, 2 지망 이렇게 3 지망. 근데 뭐 학교 정보가 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유학원에서 "좋은 학교다." 이렇게 해 갖고 오는데 다행히 잘 왔어요. 저는 괜찮게 왔는데 막상 가 보면 중국 애가 반 이상인 것도 있고 한국 사람 아 너무 많은 것도 있고 지역에 이게 따라 또 약간 예. 그래서 이게 조사를 많이 안 하면 왔는데 애들이 영어는 못하고 중국어만 늘고 예. 그런 경우도 있고 한국어만 내리 하다 오는 애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인제 조사를 하시라는 얘기가 인제 그래서인 거죠. 여기가 한국인이 많은지 뭐 외국인이 많은지. 물론 한 유학원에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찾는 데 한계가 있지만 요즘 카페도 많고 뭐 무슨 인스타 이런 것도 많으니까 찾을 수 있는 최대한 찾아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네. 좋은 학교를 구별하는 방법 좋은 학교를 구별하는 방법은 솔직히 이거는 참 애매한 게 여기가 인제 그 FSA라고 해 갖고 학력 평가 같이 이제 학교마다 일정한 그 평가 시험을 봐요.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그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인가 해 갖고 학교 랭킹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. 그런 네 사이트가 예. 그 랭킹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랭킹이 쫙 나오는데 그거 믿으면 안 돼요.
아 그거 믿으면 안 된다. 아 그거 방침이. 믿으면 안 되는데 그게 진짜 웃긴 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못 보게 해요.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인제 뭐 그건 자율이긴 한데 굳이 말하면 이제 그 티처스 유니언? 이렇게 전교조 같은 게 있죠. 그런 음. 분들이 애들한테 시험을 못 보게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집집마다 편지를 줘요. 이렇게 편지 같은 걸 무슨 보내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? 그 FSAT라고 거기서 따로 뭐 하는 시험이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게 그 교육청에서 이 학교 학생들의 그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이 있어요. 그래서 두 번을 봐요. 그 초등학교 시험이. 같은 경우는 4 학년, 6 학년에 보나? 이렇게 두 번 정도를 보는데 학교에서 그 교장은 선생님은 보라고 하죠. 그리고 인제 교육청에는 보라고 해요. 근데 선생님들이 못 보게 해요. 못 본다고 막 강압적으로 "보지 마." 이건 아닌데 집집마다 편지를 보내준단 말이에요, 티처스 유니언에서. 그래서 이거 시험을 보지 말라고. 그래 갖고 대부분 인제 안 봐요. 그중에 아 인제 예 대부분 안 자연스럽게. 봐요. 대부분 안 보는데 그날 인제 뭔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"꽂혔다. 가서 시험을 본다." 그러면 그 학교 성적 잘 나오고요. 음. 뭐 이제 저희 같이 유학생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뭣도 모르고 가서 시험 보면은 학교 순위가 훅 떨어져요. 그래서 아. 그것만 믿을 순 없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립학교는 랭킹이 다 높아요, 그걸로 보면. 그래서 그 랭킹으로만 이 학교가 막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건 있어요. 그리고 인제 캐나다는 제가 막 살다 보니까 여기 학교 가기 되게 안 어렵거든요, 대학교 가기가.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되게 좀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은 굉장히 개인적인 아 얘기니까 저도 제 말이 또 네. 생각하는 개인적인 견해라 네. 견해입니다라고.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네. 그 그냥 학교 가기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뭐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해도 학년을 떨어뜨리질 않아요 여기는. 그냥 유급이 없어요. 졸업을 안 시키는 경우는 있어요. 졸업을 위해서 뭐 수업을 더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있지만 얘가 공부를 못하고 뭘 해도 그 나이에 맞는 학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게 인제 애들의 뭔가 뭐 성취도랑 상관없이 쭉쭉쭉 올라가요.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갈 때 이 캐나다 대학교는 11 학년, 12 학년 성적만 들어오기 때문에 10 학년까지 실컷 놀다가 11, 12 학년 성적이 좋으면 학교 잘 가요. 아 그래서 그때 내 성적이 딱 좋으면 그냥 뭐 예. 근데 물론 대학교. 인제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죠. 공부를 아 잘하는 애가 되게 하다가 잘하지만 갑자기 잘하지는 예. 그 않겠죠? 막 그죠? 처음부터 뭐 이렇게 잘해서 막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좌우한다고 보진 않아요.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나라처럼 막 선행을 막 땡기고 막 이렇게 해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뭐 밖에서 뭘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하고 막 경시단 이거 하나 의미 없거든요. 그냥 내신이 좋으면 좋은 학교를 가요. 근데 또 내신이 좋으면 좋은 학교를 간다 해서 학교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졸업을 안 시켜 주거든요, 좋은 학교에서도. 그래서 막 30% 이상 막 드롭아웃하고 떨어지고 이러니까 대학교 가서도. 그래서 그거 들었어요. 입학은 쉽게 하지만 졸업은 어렵. 예. 그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서 약간 한국 기준으로 막 "야 이 학교가 진짜 진학률이 좋고 좋은 학교고."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쪼끔 달라요. 저도 이거를 알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렸는데 처음 와서는 제 기준에 이해가 안 가는 거죠. 저는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아 '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.' 이런 생각이었는데 여기는 인제 저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. 그리고 아 유학 오신 분들이 인제 돌아가실 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지만 저처럼 이렇게 오래 이게 터줏대감 노릇을 하시려면은 '이런 건 좀 받아들이셔야 된다.' 그렇게 생각해요. 그리고 방금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립학교라고 네. 여기 그러면 공립이랑 사립학교가 있잖아요. 근데 아 네. 여기도 사립이랑 사립학교가 공립이 있죠. 근데 사립이랑 공립이 있는데 그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많이 내죠. 그러니까 근데 로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합리적으로 내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비싸긴 비싸요. 많이 내요. 근데 외국 학생은 더 많이 내죠. 근데 그런 학교들이 좋은 것도 있고 저는 나쁜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나쁘다고 말하기 아니고 그 돈에 비해. 예 돈에 비해. 뭐냐면 인제 저 같은 경우에 무상 교육을 받고 있긴 한데 이게 사립학교를 가려면 돈을 내야 돼요 무조건. 아 무상교육이 지원이 안 되는 사립. 네. 사립은 무상 교육이 아니에요. 사립은 그냥 무조건 다 로컬이건 뭐 외국인이건 돈을 내고 외국인은 돈을 많이 내죠. 그러니까 인제 '아 우리는 돈 많이 내니까 좋은 학교.'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여기가 아무래도 조기 유학이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. 사립학교가 좋은 학교는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. 어디나 그러겠죠. 우리나라 예전에 왜 뭐 우리나라도 왜 과고 외고 막 이런 데 영재고 이런 데 시험 보잖아요. 시험 아니면 내신을 하나 뭐 인터뷰를 하나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들어간 절차가 있죠.
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좋은 학교는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인터뷰를 보거나 뭐 활동을 보거나 막 복잡해요.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공부를 이미 어느 정도 잘하고 좀 서포트가 된 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저같이 막 국제 학생이 갑자기 와서 저 좋은 사립학교를 갈 거에는 말이 안 되죠. 쉽지 않아요. 영어를 정말 잘하지 않는 한. 그리고 사립학교는 ELL 서비스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 갖고 ELN 서비스? ELL 그러니까 영어 과정, 영어 교육 과정? 그러니까 어학 과정. 그 아. 외국인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어학이요. 아. 그래서 애가 막 왔는데 지금 ABCD 하고 있고 막 헬로 이러고 있는 애가 막 그 사립학교를 가서 공부를 한다? 거의 불가능해요. 그리고 물론 뭐 가끔 막 한국에서 진짜 막 천재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와요. 그런 애들은 가서도 잘하더라고요. 근데 그 가는 거 자체도 너무 힘들고 금액도 되게 비싸고 그리고 만약에 뭐 가면야 좋죠. 근데 처음부터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인제 저처럼 공립학교 다니다가 영어를 잘해서 이동하는 경우는 있긴 해요. 근데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는 학교는 없어요. 근데 가끔 이제 유학 엄마들 중에 애를 막 다짜고짜 사립학교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, 영어도 못하는데. 그래서 즉 이런 학교들은 영어를 시험을 안 봐도 되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. 돈만 어. 내면 가는 사립학교. 아 근데 돈만 기부 뭐 그런 거. 예. 돈만 내면 가는 사립학교가 좋겠어요 어디? 우리 애만 그런 애가 아니에요. 다 그런 애들이 와 있어요. 누구나 그런 사람들이 예. 그러니까 돈만 내면 오는 즉 얘가 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상관없이 그냥 돈만 내면 오는 애들이 와서 다 다니는 학교인데 그 학교가 좋은 학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. 그래서 막 한국에서도 제 친구들도 막 사립학교 이러이러한 게 어때?"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가지 말라 그래요 저는. "그냥 그 돈이면은 뭐하러 그런 사립고가 와서 여기서 영어를 잘해서 그 사립을 그때 옮겨. 네 애가 들어가기 싶으면 다른 사람도 다 들어가기 쉬워."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마찬가지잖아요. 근데 그걸 잘 모르시고 막 이름 막 요란하고 막 비싼 돈 막 저는 그냥 돈 아깝다고 생각해요, 그런 거는. 차라리 뭐 공립학교를 한 1-2년 다니면서 영어를 좀 잘한 다음에 우리 애가 진짜 얘는 공부에 취미가 있고 뭔가 이런 다른 세계 이런 뭔가 좀 잘 관리된 곳에 있겠다 이러면은 가도 좋죠. 솔직히 사립이 관리는 잘해 주긴 해요. 그리고 그런 사립학교들은 인제 교복 입고 다니까 애들이 뭔가 좀 정갈하고 막 이런 건 있는데 모르겠어요. 그냥 '우리 애가 거기에 어울리는 앤가?'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거는 인제 그 사립학교 다니는 애들은 되게 어려서부터 다녀요. 그래서 걔네들은 진짜 이렇게 뭔가 인간관계가 끈끈해요 이미. 근데 우리 애 영어도 막 못하고 뭐뭐뭐뭐 하는 애가 가 갖고 헬로 이러면 누가 놀아줘요? 아무도 안 놀아줘요. 그래서 처음부터 사립학교 가는 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. 물론 얘가 정말 우리 애가 너무 똑똑하고 진짜 막 "영재다." 이러면 보내셔도 좋지만 저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더라고요. 자녀분들은 처음 인제 이렇게 오셨을 때 그 공립학교를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네. 거기서 적응이나 친구들 사귀고 이런 건 어때요? 그 어린 나이에 왔잖아요. 어린 나이에 오면은 적응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. 그냥 알아서 잘 놀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. 예. 그러니까 걔네도 그 꼬맹이들 쓰는 영어가 걔네도 지가 영어인지 모르고 그냥 걔네도 이상하게 써요. 그러니까 걔네도 이상하고 우리 애도 이상하고 그냥 다 이상해요. 그래서 그냥 놀다가 막 치고받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금방 친해지고 영어도 되게 빨리 늘어요. 근데 저는 이게 느는 기준이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컨더리 때 오면 좀 어려워요. 많이 어려워요. 왜냐면 다행히 저는 세컨더리가 한국으로 네. 치면 중학생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. 예 중고등학교 여긴 인제 하나로 합쳐져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7 학년까지가 초등학교고 뭐 지역마다 달라요. 저희 지역은 그래요. 그 8 학년부터 10 학년까지가 인제 세컨더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세컨더리 같은 경우는 막 대학교식 수업을 해요. 이렇게 왔다 갔다 막 강의실을 막 돌아다니고.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홈룸이라고 하긴 있긴 있지만 그 홈룸이 뭔가 우리처럼 막 한 반이다 이렇게 끈끈한 게 아니에요.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 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옆에 내 짝꿍이 생기고 막 앞뒤 친구가 생기고가 절대 아니에요. 그리고 밥도 얘네는 같이 먹는 분위기가 아니에요. 어려서부터 밥 같이 안 먹거든요. 그 음. 알러지 때문에도 그렇고 음식이 좀 달라서. 아 맞아. 예. 맞지. 그래서 분위기가 막 밥을 같이 먹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친해져야 되는데 인싸나 뭐 진짜 막 MBTI E 이런 애들 아니면은 친구 사귀는 게 진짜 힘들어요. 그러면 게다가 영어도 못해 애가. 그러면 와서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음. 세컨더리 때 오면은 영어가 안 느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. 생각보다 많아요.
그때쯤 되면 좀 어느 정도 영어는 준비하고 오는 게 맞는 거죠. 예. 영어를 좀 그래도 하고 와야 뭐 와서 한두 마디라도 좀 섞으면서 하고, 그리고 인제 팀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은데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되니까. 아니면 민폐를 자꾸 끼치면 친구들이 더 안 놀아주죠. 그래서 음. 이제 세컨더리 때문에 제가 쪼끔 이게 처음부터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막 이렇게도 얘기해요. 막 "1년 꿇어라 차라리." 차라리 1년 음. 꿇으면 학년 예를 맞춰서. 네. 학년을 좀 낮춰라. 이게 현지 애들은 학년을 못 낮춰요. 여기는 무조건 나이 맞춰 가야 돼요. 예를 들어 뭐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왔다.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아무리 내가 영어를 못하고 아무리 여기 뭐 개념이 없어도 무조건 나이 맞게 학교를 들어가야 돼요. 아. 제 친구도 그래 갖고 영주권을 받아 왔다가 괜히 얘가 인제 영어가 안 되는데 학교를 되게 어렵게 졸업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. 근데 제 조카애가 왔었는데 걔 같은 경우는 그냥 1년 꿇었어요. 1년 꿇으니까 시간을 버는 거예요, 영어를 공부할 시간. 왜냐면 아까도 대학교 갈 때 왜 12 학년이 들어갔는데 얘는 좋은 학교를 갔어요, 여기 캐나다에서. 한 4년 있다가 좋은 학교를 갔거든요. 근데 얘가 그때 1 년을 꿇어서 와 갖고 1 년을 벌어서 영어를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. 그다음에 인제 성적을 준비해 갖고 학교를 갈 수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꿇어라 차라리. 중고등학교 때 오면. 맞춰서 그 수준에 네. 맞추는 게 좋다. 네. 이거는 그렇게 유학생들만 가능한 네. 혜택. 유학생들만 할 수 있어요, 이거는. 아 그러면 이렇게 친구들을 이제 뭐 사귀고 할 때 하는데 보면 여기 근데 저도 여기 살아 보니까 뭔가 막 축구나 야구나 뭐 음. 하크나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평일에 맞아요. 보면 애들이. 맞아요. 이런 게 하면 많이 진짜 도움이 되는 거죠. 도움이 많이 되죠. 저는 진짜 진짜 여기서 돌아갈 뻔했는데 안 돌아간 게 애들이 운동을 해 갖고. 아 운동을. 예. 네. 운동을 해서 적응하고 살게 된 것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애들 같은 경우는 하키를 좀 좋아하잖아요. 근데 저희 애 아이스하키. 아이스하키요.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저희 둘째네 그때 킨더인데 정말 영어도 지금 저도 안 되고 우리 애들도 안 되는데 또 친구를 또 백인 친구를 사귀어 갖고 잘 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엄마가 저한테 와서 "야 아이스하키 할래?" 이래 갖고 "그게 뭐야?" 해 갖고 따라갔어요. 따라갔더니 와 그때부터 인제 지옥이 시작이 됐죠. 제가 좀 너무 힘든데 그것 때문에.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역 스포츠가 이렇게 애들하고 부모랑 이렇게 좀 연결이 돼 갖고 거기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. 그래서 거기서 친구도 다 사귀고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구고 그 부모들하고 지금까지도 친하고 이런 관계가. 어릴 때부터 예. 친구 컸을 네. 때까지. 근데 그런 스포츠가 몇 개 더 있어요. 야구도 인제 첫째 야구도 했었고 축구는 저희는 안 했는데 축구도 있어요.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 스포츠를 참여를 하면 거기서 부모들하고도 친해지고 인제 애들은 애들끼리도 친해지고 그리고 영어도 되게 많이 배워요. 저는 실은 거기서 영어를 다 배웠어요. 영어는 하키 부모들이 다 가르쳐 줬어요. 그래서 하키 영어만 잘해요. 하키 영어만 이렇게. 어. 그래서 그런 좀 액티비티를 많이 하시라. 그리고 왜 우리가 미국 영화 보면은 막 운동 잘하고 막 럭비부 이러면 미식축구부 이러면은 뭐 막 이렇게 주장 인기 있고 이러잖아요. 여기도 운동 잘하는 애들 좋아해요. 그래서 학교에서. 네. 저희 인제 둘째가 하키를 하고 첫째는 그 다 야구 이런 거 다 관두고 지금은 이제 공부에 매진 중인데 세컨더리라. 근데 얘는 인제 둘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인기도 많아요. 운동을 좀 잘하니까 음. 하키 뭔가 이러면서. 더 활기찰 것 같은데 운동도 하고 하려면. 예. 맞아요. 활기차고. 예. 예 맞아요. 그래서 성격도 좀 뭐라 해야 되지? 활기차고 뭐 활발하고. 예예. 활발하고 성격도 되게 어. 영향을 미쳐요. 그리고 음. 금방 이 문화에 동화가 돼요, 애들이. 되게 빨리 동화돼요. 그래서 금방 정말 인제 캐나다 애들하고 뭐 너무 가끔 보면은 얘가 한국인지 막 제가 집에서 한국말을 쓰긴 해요. 저희는 절대 한국어를 잊으면 안 돼요. "우리는 한국인이다." 이러고 인제 한국어는 반드시 쓰게 하는데 저 말고 제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막 한국어를 잊어버리는 집들도 많아요. 근데 그거는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하거든요. 무조건 집에서 한국어 써야 된다고 추천하는데 어쨌든 이런 활동 같은 걸 하면은 이렇게 언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언어는 어떻게 보면 수단이잖아요, 수단. 우리가 뭔가 의사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왜 언어 이렇게 영어 이렇게 영어를 막 그 뭔가 학문적으로 공부하는데 그럼 다 안 늘어요, 제가 느끼기에는.
이렇게 애들하고 좀 어울리고 막 급한 거예요. 막 말을 해야 되잖아요. 저도 말을 해야 되니까. 서바이벌 그래서 하라고? 액티비티를 하시라고 좀 권해요. 그러면 영어가 빨리 늘어요. 적응도 좀. 그러면 그런 커뮤니티에도 참여가 되고 네. 문화도 같이 배울 네 수 있고. 완전 강추. 완전 어 저는 진짜 좋지. 누구한테나 막 액티비티 하시라고 무조건 시키시라고 강조해요.